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멀티플레이어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의 6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7장부터 하겠습니다. 7장은 실제로 이제 게임에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생각해야 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롭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할 때 생기는 네트워크 품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품질을 우리가 서비스, 퀄리티 오브 서비스, QoS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지금 세 가지 면을 봅니다. 처음에는 밴드위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 속도가 얼마나,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할 때 그 빠른 것이 이제 밴드위스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5G가 되면 뭐 100메가bps, 뭐 1GBps 이럴 때 그 밴드위스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로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경험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패킷이 중간에 없어집니다, 정보가. 그래서 그 로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이제 릴라이어블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에서 축구 경기 하는 거 이제 실황 중계를 우리가 볼 때 가끔가다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이제 우리 로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연은 인터넷을 통해서 갈 때 우리가 라우터를 통해서 갈 때마다 그 라우터에서 지연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라우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카드가 폭주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전달하는 게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연이 라우터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는 UDP 위에서 해야지 된다, 로스가 좀 있더라도 계속 진행되고 실시간성이 중요하니까 UDP에서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망사정이 굉장히 좋아져 갖고 TCP에서 하더라도 지연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망이 잘 안 된 지역에 가면은 버퍼링, 여러분 버퍼링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버퍼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버퍼링이 일어난다는 것은 QoS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QoS 중에서 이제 먼저 생각할 게 레이턴시인데요. 레이턴시는 이제 얼마나 지연이 일어나도 되느냐,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할 때는 내가 클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게 이제 레이턴시랑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허용되는 정도가 게임의 장르마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VR 게임입니다. 그래서 VR에서 내가 뭐를 터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터치된 것이 리스폰스가 있다, 그런 거를 느끼는 거에 어떤 리밋은 20ms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터치를 했는데 저쪽 서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터치에 맞는 어떤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ms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파이팅이나 FPS도 굉장히 딜레이에 민감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파이팅이라는 건 이제 내가 주먹으로 쳤는데 저쪽에선 자기가 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다를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격감 같은 것들도 보면 내가 상대방을 쳤을 때 바로 타격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의 지연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얼마 지연까지 그것이 바로 치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연이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다음에 FPS에서도 서로 전투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쐈다, 네가 먼저 쐈다,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게임에서는 약간 딜레이가 일어나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500ms, 0.5초 정도 딜레이가 일어나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화면을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은 지금 딜레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FPS의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약 1분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Battlefield 4 is pleased to present a side-by-side comparison featuring the improvements of the netcode patch for all platforms. The tests will be performed on an empty 64-player Conquest server on PC. Two DOM players with stable 50 millisecond pings facing each other. The network smoothing factor option on both sides is set to 0. First out, we test jumping. We will count frames from the first visible frame on the jumper side to the first visible frame on the spectator side, indicating a jump. On average, a 14-frame delay was measured, about 227 millisecond delay between players. 처음에는 이제 좀 딜레이가 많은 걸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바로 총 쏘면 바로 이제 저 뛰어오르죠. In comparison, 지금은 이제 138ms 정도의 딜레이가 일어난 정도예요. 50% improvement. 근데 Secondly, 그걸 굉장히 임프루브를 했다는 거예요. first frame of visible firing to the first muzzle flash or taking damage on the other side. The average time for shooting was around 14 frames, about 238 millisecond delay between players. 0.2초 정도 The netcode 딜레이였고 지금 이걸 적용하면 In comparison, the delay has dropped to 지금 약 approximately 150ms 정도 딜레이. all in all, about a 62% improvement in delay reduction. 자,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게임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딜레이를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뭐 여기 소프트웨어 상에서도 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거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딜레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도 딜레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싱글 유저 게임인 경우에 혼자 하는 게임인 경우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풋 샘플링 레이턴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프레임 1초에 60프레임이 지나가면서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정지 영상이 60개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각각의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이 약 17ms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GPU가 어떤 이제 지금 우리가 뭘 했을 이제 뭘 클릭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GPU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코맨드를 받아서 그럴 때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화면에서 움직이는 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 각각을 우리가 렌더링 할 때 생기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V싱크라는 거는 이제 화면이 저 위에 라인부터 이렇게 쭉 그려 나가는데 그것이 한 번씩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번 라인 다음 프레임의 제일 윗 라인을 그리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버티컬 블랭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될 때도 이제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여기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화면에 뿌려질 때도 딜레이가 일어나고 요 밑에 있는 딜레이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딜레이는 아니게 되죠. 어쨌든 이런 딜레이들이 전부 다 합쳐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자기가 클릭해서 명령을 내린 거에 따라 화면이 제대로 빨리빨리 안 나오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그 플레이어들은 어떤 약간 뭐래요 기분이 나빠지죠. 이 플레이어의 어떤 이 게임 왜 이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글 플레이어 게임 그러니까 혼자 하는 그런 게임에서도 지금 화면을 띄우는데 딜레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그것도 뭐 몇십 밀리세컨드 정도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턴시 딜레이는 훨씬 더 깁니다. 처음에 프로세싱 딜레이는 이제 라우팅 딜레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라우터 편지가 우체국에 머무르는 시간, 이거 보고선 주소를 보고 그럼 다음 우체국은 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게 이제 라우터에서는 라우팅 딜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패킷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기기를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서 지금 기지국으로 보낼 때 패킷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큐잉 딜레이는 뭐냐면 라우팅 같은 거를 할 때
이게 쌓여 있으면, 앞에 있는 패킷들이 아직까지 처리 안 돼 있고 쌓여 있으면 그게 시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은 가변적이죠. 왜냐면 뭐 크리스마스 때 우체국이 바쁘듯이 이게 라우터에서 패킷이 많이 쌓이는 시간하고 안 쌓이는 시간, 러시아 시간하고 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우리가 이게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거지만 그것도 빛의 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약 1ms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딜레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위성 통신을 이용하면 좀 많이 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많은데요. 위성 통신은 위성이 38,000km 상공에 있어서 그것이 왕복하는데 약 500ms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 딜레이들이 모두 다 합쳐서 생겨난 딜레이들을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아래 그림에서는 이제 유선망에서의 변화와 이제 유선망에서의 변화를 지금 여기 보면은 며칠간 변화를 본 것 같아요. 그죠? 며칠간 변화를 봤는데 딜레이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대부분은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에 업무들이 바꿀 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딜레이가 바뀌고,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도 그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유선은 전체적으로 20ms 정도이고, LTE 경우에 약 60ms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마 국내일 것 같아요. 국내에서일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브라질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망 상태는 한 100ms에서 200ms 정도의 딜레이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랑 관련해서 이제 지터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터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비디오인 경우에 1초에 60프레임을 전송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이 이제 60분의 1초마다 도착하겠죠. 근데 어떤 놈은 많이 지연되고 어떤 놈은 덜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연의 어떤 분포를 우리가 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녹색 분포가 지금 패킷들의 어떤 지연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 그 선은 뭘 뜻하냐면 손실이 돼 갖고 한 번 더 보내게 돼서 된 지연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보니까 한 손실이 안 되고 바로바로 오는 놈들은 한 150ms 정도 딜레이가 일어났고, 손실됐다가 이제 도착하는 거는 한 600ms 정도 딜레이가 일어났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딜레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연속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지 될 때,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 딜레이를 기다리다가 더 딜레이가 일어나면 그거는 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하고 로스하고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딜레이를 아예 뭐 한 1초 정도, 이 그림에서 봤을 때 1초 정도 한다 그러면 아무 패킷을 버릴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근데 딜레이를 예를 들어서 300ms 정도 딜레이 정도만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로스 돼갖고 다시 오는 패킷은 좀 더 버려야지 되는 패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이렇게 지터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킷이 중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패킷이 없어지는 이유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각각 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 피지컬 미디움이라는 건 지금 뭘 뜻하냐면은 기지국에서 내 휴대폰까지 그 공중을 통해서 전파가 날아올 때, 그거를 우리가 피지컬 미디움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페이딩에 의해서 이제 패킷이 없어집니다. 페이딩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뭐 방해 전파가 있다거나 이래갖고 우리가 바이너리 데이터 10, 10 뭐 이런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것이 1이 0으로 바뀌었다거나 0이 1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패킷을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제 뭐냐면, 링크 레이어라는 건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버퍼가 있거든요, 전부. 지금 와이파이 여러분들 리시버마다 이제 버퍼가 있는데, 그 버퍼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은 그 패킷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또,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와이파이 경우에 양쪽 그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양쪽 스마트폰이 동시에 이렇게 패킷을 보내게 되면 그게 충돌이 돼 갖고 패킷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게 링크 레이업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업에서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라우터에서 패킷을 처리한다 그랬죠. 어떤 라우터로 어떤 패킷이 오면 주소를 보고, 넌 이쪽으로 가라, 넌 이쪽으로 가라,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이 이 처리하는 속도보다 더 많이 오면은 나중에 이제 거기다 버퍼에다 쌌다가 버퍼도 넘어가면은 그것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라우터에서 이제 패킷의 로스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래서 패킷은 지금 되도록이면 여기 가운데 그림처럼 로스트, 그러니까 버스티하지 않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라우터를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여기 왼쪽 그림처럼 리키 버켓 모델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리키 버켓, 그러니까 버켓이 지금 새고 있어요. 새는 것이 이제 뭐냐면 데이터가 처리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처리되는데 뭐 처리되는 속도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위에서 수도꼭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갑자기 늘어나면은 이 버퍼를 넘어가 버리겠죠. 그 넘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패킷이 손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패킷 손실된 게 아니고 이 버켓의 사이즈를 넘어가 버렸을 때, 그럴 때,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밑으로 빼는 그 처리하는 속도보다 지금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라우터에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건데,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보낼 때 되도록이면 비트율이 변화가 없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서 지금 녹색 바들을 보면은 수평축이 지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초 동안 보내는데 10초 동안 12mbps하고 2mbps로 보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12mbps로 2초 동안 보냈으니까 24mbps가 갔고, 그 다음에 7초부터 10초까지 3초 동안 2mbps로 보냈으니까 6mbps가 갔죠. 그래서 토탈에서 지금 30mbps가 이제 전송된 경우인데, 그것을 지금 갑자기 12mbps 보내고 또 쉬었다가 2mbps로 보낼 수도 있지만, 아래 그림처럼 10초 동안 계속 3mbps가 유지된다. 이러면 그 리키 버켓 모델에서 그러니까 버퍼가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디오는 항상 그렇게 갑자기 튈 수가 있습니다. 언제 튀냐면은 화면이 갑자기 바뀔 때, 뭐 이럴 때 갑자기 비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패킷을 손실시키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